공중보건이 공통 과목이니까 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 딱 이맘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2018년도 9월 달부터 학원을 나왔었거든요. 실강으로 나왔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응용을 잘 못해요. 막 생각해서 막 상상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냥 학원 커리큘럼대로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그 기본 이론부터 듣고 심화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그 단계대로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2019년도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제 경기도 시험을 봤는데 그 딱 커트라인보다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8년 4월. 그럼 제가 17년 9월부터 왔구나. 죄송해요. 날짜 감각이 하도. 그래서 그 4월 달에 그 시험을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직렬 자체가 그런 막 엄청 모여 있을 거예요, 커트라인에. 그러고 나서 5월 달에는 충남 시험을 봤어요. 근데 충남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그 제 친정이 충남이었어가지고 거기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 충남 시험을 봤는데 그 해에 충남 시험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 최종까지 갔는데 이제 최종에서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5월에 시험을 보고 8월에 발표를 났는데, 그때만 해도 10월이 또 서울 시험이 있어서 서울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지 하면서도 그때만큼 좀 쉬고 싶어서 이제 남편이랑 휴가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올라오던 날이 공교롭게도 휴가 그 발표 날이었어요. 최종 발표 날. 근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3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라서, 왜냐면 2명 중에 1명이 아니라 3명 중에 2명이었으니까 난 아니겠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난 아니겠지. 그리고 대충 이제 문제가 비공개라서 내 점수를 그래도 대충 아니까, 비공개지만 막 사람들이 막 복원 많이 해주니까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결국 떨어지고서는 8월 달에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10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잘 될 리가 없었겠지. 그래서 그 10월 달에 딱 그렇게 서울 시험도 떨어지고 딱 그 11월 달에 다시 학원을 왔어요. 한 1, 2주 정도 엄청 많이 올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그 제가 제일 그나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나이가 있어서 뭔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보다도 그 내가 필기한 내 그때 그런 감정들, 그때 상황들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그 손으로 쓰는 거를 더 좋아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샀어요. 꼭 공부할 때마다. 근데 이게 진짜 개인차가 있겠지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거기 보면 스터디 플래너 요즘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잘 안 나왔는데 데일리로 뭐 다 쓸 수도 있고, 뭐 모의고사 성적표도 분포도 해가지고 내가 직접 체크해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게 도움이 될지, 물론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플래너를 사가지고 제일 앞장에다가는 당연히 합격할 거니까 그런 목표 꼭 적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계획 세운다고 해서 저도 계획을 데일리로 계속 매일매일 뭐 생물 공중보건 다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대로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그게 되게 저는 제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꼈던 게, 저는 공부 안 되는 날은 그냥 무조건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그냥 손 놓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 맥주 마시는 게 좋아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뭐 또 집에서 마시는 건데, 그래서 맥주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했던 건, 공부할 때만 안 될 때마다 꼭 했던 건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을 다시 세울 때마다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돼. 그래서 그날은 다시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그 스터디 플래너에서 계획 세운 거를 꼭 저는 체크를 했어요. 내가 뭐 공중보건 1단원을 끝냈다 그러면은 체크하고, 그리고 그날 체크를 다 그 계획이 뭐 3-4개다 그러면은 완성된 날은 좀 유치하긴 한데 그 웃음 표시를 꼭 그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된 날은 그 찍찍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봐요, 내가 그러면.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어차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학원에서는 교수님들이 진짜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결국 시험장에 가는 건 저 혼자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내가 나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그게 되게 그 웃음 표시가 많은 날은 다음 주 공부가 되게 잘 됐어요. 그게 뭐라고.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소소한 건데 되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 다시 이제 학원을 와서 다시 시작을 했던 건
지금 같은 경우는 심화 이론 과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딱 수업이 있는 날은 그날 가서 배운 거를 꼭 복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라서 아무리 이거 여기 수업을 집중해서 딱 들어도 여기 나가는 순간 저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저는 나이도 있어서 그런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그날 가서, 왜냐면 학원 수업 듣고 집에 가는 날은 솔직히 피곤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전철로 한 40분? 근데 여기 보면 아마 멀리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왔다 간 날은 꼭 그날 배운 거 꼭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학원 안 오는 날은 과목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과목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9월, 10월 해서 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날 배운 거 복습을 하고 회독수를 되게 많이 늘렸어요. 왜냐면 그 1월 달부터 기출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를 풀려면 아는 게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여기까지 외우세요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 막 이를 박박 갈아서라도 뭐 엄청 잘 외우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딱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기출 문제만 해도 딱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이게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지? 무슨 이론을 전공을 시켜야 되지? 그게 되게 멘붕인 거예요. 공중보건도 그랬고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생물은 진짜 뭐 물어보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되게 많아도 접목을 못 시키니까 이거 아는 거 내가 헛공부했나? 막 거기서 막 되게 멘탈이 막 무너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그럴 때일수록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계속 회독수를 많이 늘려서 지금은 되게 막 보는 거 또 보고 지겨울 것 같아도 그게 진짜 나중에는 엄청 큰 재산이 돼서, 그냥 딱 가만히 있다가도 딱 그냥 공중보건이나 생물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뭐다라는 생각이 나게끔 계속 회독수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기출문제 시작하기 전에는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있고 지금 계속 새로운 걸 배우잖아요, 심화이론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화이론 복습하면서 기본 이론 그 배웠던 거를 계속 이제 회독수를 그 회독을 다시 계속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하면, 이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이 돼서 첫 주에 그 미리 책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생물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되면 뭐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딱 그 뭐 1단원을 만약에 풀어와라 그러면은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1단원 다시 한번 리뷰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은 또 그날 나갔던 진도 문제를 다시 풀고.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그 문제집을 시험 보기 전까지 한 8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정말 너무 웃겼던 거는 계속 봐도 아는 것 같은데도 알았던 것도 언젠가 또 틀리고, 이거 되게 몰랐는데 언젠가 또 알고, 이게 되게 하면 할수록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전 기출문제 풀 때, 문제집을 풀 때 그 잘 표시를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지? 밑줄 긋고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내가 처음 풀었으면 그 1번 옆에다가 동그랗게 그 점을 찍었어요. 동그랗게 점을 찍고 만약에 틀렸다 그럼 그 위에다 빨간 걸 표시하고, 그 수업 가기 전에 한 번 풀고 수업 갔다 와서 다시 반복해서 풀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이제 회독수 돌릴 때 다시 한번 풀고, 그리고 그 시험 보기 전에는 한 2주 전부터는 그 틀린 문제만 주로 보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했던 거는 틀렸는데 계속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오답 노트에다 꼭 쓰고. 그래서 시험장에는 되게 웃기게 처음 딱 경기도 시험 볼 때는 책을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왜냐면 자다가도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딱 생각이 나 그거 몰랐는데 하면은 다시 막 책을 봐야지 막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불안해서. 그런 불안감으로 시험장을 처음 가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이. 그래서 진짜 생물책이면 공중보건 그 두꺼운 책도 다 가져갔어요, 진짜. 그랬더니 남편이 너 그거 가져가서 못 본다고. 근데 진짜 볼 시간 진짜 없어요. 되게 조용한데도.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자꾸 보니까 요령이 생겼던 게, 나중에는 오답 노트랑 그다음에 그 환경보건 외워야 될 거, 수치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딱 그런 것만 딱 가져가서 봐도 그런 법규 진짜 막 계속 틀렸던 거, 그다음에 그 안 외워졌던 그런 법들, 그런 것만 딱딱 그냥 나중에는 그 문제집을 찍거나 그 책을 찢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개인 차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은 회독수 늘려서 그다음에 그 문제풀이만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책을 많이 보는 거. 왜냐면 이론을 내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알아도 저 같은 경우에 문제를 못 풀어서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 푸는 것도 딱 보면은 진짜 저도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시험을 보면 되게 이거 딱 봐도 아는 문제? 그런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이것도 시험을 본 사람이니까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출문제지만 봐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구나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도 틀려요. 왜냐면 공주보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볼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이랑 생물 2과목이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 생물, 법규 이렇게 3과목이었는데 항상 시험이 시작되면 공중보건을 7분 내로 푸는 연습. 그래서 순서를 문제지를 딱 받아도 시험지를 받아도 공중보건 첫 번째, 그 다음 법규, 그 다음 생물. 왜냐면 생물이 제일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많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니까. 근데도 공중보건이 시간을 적게 소요한다고 해서 절대 맞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계속 틀리는 것도 나중에는 되게 많이 이거 왜 알았는데 내가 왜 틀리지?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였는데 왜 알고도 틀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짧은 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내가 아는 단어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만 딱 보고 그냥 답을 생각 없이 그냥 풀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니까 10분 내로 푸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 내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도 딱 보면은 이거 기출문제 되게 쉬운데 라고 해도 계속 그걸 반복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가 또 들어가면은 저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도 중복되는 챕터 1단원 단원별 문제풀이 한다 그러면 그거를 기출문제를 같이 풀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나중에는 단원별도 하다 보면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적어가지고 오답노트. 오답노트는 하기 나름인데 꼭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꼭 만드시라고. 왜냐면 나중에 시험장 갈 때 진짜 책을 들고 갈 수는 있지만 책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오답노트는 보면은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다 이제 그거 보면서 챕터가 다시 리뷰가 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꼭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노트를 반을 접었어요. 이렇게 길게 세로로 반을 접어서 문제를 왼쪽에 쓰고 반 접힌 데다가 답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펴서 계속 볼 수 있게. 근데 오답 노트도 계속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2주 전에는 항상 똑같은 10시에 혼자 시험 보기 연습을 했어요. 10시 땡 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딱 시간을 보고 9시 40분이나 그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시험 볼 준비를. 너무 모노드라마 같지만 내가 시험장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10시가 땡 치면 딱 스탑워치 누른 다음에 이제 시간 체크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물론 우리는 실강생이니까 하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저는 왜 더 그런 연습을 했냐면 문제 푸는 연습도 중요한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학원 첫 공부를 시작하고 저는 거의 임상 경력이 10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정말 백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나오나? 저 고등학교 때는 생물도 그렇고 문과이과는 당연히 있었는데 생물도 그렇고 진짜 생소했고 진짜 공부해보면 정말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때 한번 학원에 나가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 시작하세요 얘기해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지를 봤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더니 막 앞이 막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경험하고 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 중간에 쓰러지면 나가면 되는 건데 답답하면 내가 시험장에 막상 갔을 때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고 직렬에 따라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잖아요. 치위생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많이 없고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위해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거기 시험장까지 가서 그런 현기증이 나면은 억울해서 어떡해. 나 그동안 준비한 시간인데 내가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위기 딱 10시가 됐을 때 딱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게 딱 그거를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2주 정도 전부터는 계속 그거 연습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해. 똑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항상 학원 오는 거. 어찌 보면 약간 강박증 있는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되게,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그런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를 내가 지킴으로써 더 막 합격의 길로 더 나아간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그런 연습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그 오답 틀린 거 위주로 되게 많이 봤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의료기술직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풀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물은 그 공중보건처럼 뒤에 풀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 진짜 그냥 1번 노트 공책 있잖아요. 노트도 아니야. 이런 스프링 노트 말고 그냥 공책 갖다가 그 나만의 풀이 노트를 만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 그림 뭐 그런 거 따라 그리고 적고, 근데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생각은 나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프리노트를 만드는 게, 왜냐면 그게 답안지가, 나만의 답안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만들고, 공중보건은 이거 보면서 얘기해도 되죠? 공중보건은 그 회독수 돌릴 때 교수님이 그 기본이론이나 심화이론 같은 거를 챕터별로 나갈 때 그 프린트물 주시잖아요. 꼭 같이 봤어요. 그거를 계속 1챕터를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1단원 복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 1단원을 배우러 하고 났을 때 교수님이 줬던 그 프린트물을 꼭 같이 보고, 그게 진짜 눈으로만 봐도, 이 공중보 같은 경우는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은 언젠가 그게 진짜 익혀져요. 그게 진짜 거짓말 같은데 딱 보면은 그냥 다 외우진 못해도 그냥 그것만 봐도 연상이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학원 와서 그 떨어지고 다시 작년에 왔을 때 책을 다시 안 샀어요. 왜냐면 책을 다시 사면 새 책이기 때문에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학원 다시 재수강하러 왔을 때 재수강하고 그 추록, 교수님들이 새로 올려주신 그 추록을 다 프린트를 해서 챕터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책 거기 부분에다가. 그래서 그 새로 바뀐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필기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그 필기했던 걸 다시 복습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해당 챕터 그 공부하면 프린트물 꼭, 그 생물도 아마 교수님이 프린트물 단원별로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이 꼭 체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책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저 같은 사람도 합격하니까 진짜 여러분, 저는 뭐 나이 많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이 나이 먹고도 됐고, 심지어 최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경기도 시험 보고 그 광명시를 지원했었는데, 그때 보고 심지어 그 커트라인이 90점이었는데 제 커트라인이 95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내가 시험을 딱 보고 오면은 대충, 그리고 문제가 복원이 되니까 내가 면접만 못 보지 않으면은 어쨌든 붙는 거잖아요. 커트라인이 90점이면 내가 2명을 뽑았으니까 나 말고 다른 90점이 내가 95점이니까 내가 쟤보다 시험 점수가 높으니까 면접에서 진짜 아무 말도 않지 하거나 막 싸우지만 않는 이상 나 붙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정말. 근데 심지어 면접 볼 때도 요즘 워낙 정책적인 것도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진짜 많이 준비를 해갔는데, 이 학원에서 해주는 그 특강을 듣고 온라인으로 듣고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막상 갔는데 인성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 경력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 면접 보고 나와서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가지고 난 더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 뒤가 서울시 시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정말 책상에는 앉아야 돼. 왜냐면 안 앉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근데 앉아있는데 책에 눈이 당연히 안 들어오지. 눈물이 나서 책을 볼 수가 없어. 계속 글자가 뿌야니까. 밥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먹었던 것 같아. 며칠 동안 물만 먹었던 것 같아. 커피를 먹었어요. 커피랑 맥주는 좋아하는데 맥주는 못 먹고 정신을 잡아야 되니까 커피는 먹었어요. 커피를 먹으면서 내가 진짜 뭘 느꼈냐면,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느꼈냐면, 이건 진짜 사담인데, 저는 이제 결혼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는 저 그때 실강 다닐 때만 해도 그 친구들 보면 그 자취해서 진짜 막 그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그런 친구들보다는 제가 그래도 조건이 어쨌든 내가 돈을 벌진 못해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이제
뭐랄까 걱정을 하나 더 넣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나 스스로한테 미안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한테 미안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까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턱걸이로 갔다 그 최종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데 내가 그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이게 점점 더 막 위축되고 막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험 딱 최종 발표나고 일주일 있다가 서울 시험을 보긴 봐야 되는데 막 도망가고 싶었어 진짜. 막 왜냐면 시험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많이 틀려서 떨어졌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면접은 내가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나 왜 떨어졌지? 나 인성적으로 이게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나 그동안 헛살았나? 막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일주일 동안 서울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동안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근데 그 막 울면서 내린 결론은 바뀌는 건 없어. 어차피 난 이미 떨어졌고 떨어진 건 사실이고 뭐 내가 엄청 내 스스로한테 뭐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했어도 난 이미 떨어졌고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시험을 또 보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울면서도 그냥 책은 계속 봤어요. 그냥 펴놓은 거지 계속.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시험 봤는데 서울 시험 보고 와서는 서울은 공개기 때문에 그날 답이 올라와요. 채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또 떨어졌을까 봐. 그러니까 계속 막 위축이 되니까. 근데 그러다 이제 나중에 채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돌고 돌아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뭐 더 단기간에 된 친구들 되게 많고 뭐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제가 붙고 나서 제 동생도 의료기술직에 몸담고 있어서 그냥 그때 제 동생은 병원 다니는데 제 동생 친구들이 막 애기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막 도전해보고 싶다고 막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 뭐 책 뭐 봐야 돼요? 학원 어디 다녀야 돼요? 막 저 하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누군가가 또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너 해라. 왜냐면 나도 됐는데 너가 안 될 리가 없다. 무조건 시작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그 최종에서 떨어졌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냐면 그 나중에 그 똑같은 상황이 와서 똑같은 시간이 갔을 때 어차피 결과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지만 그 불합격을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네가 그 시간 2018년 다시 11월 달로 돌아갔을 때 너 그만큼 또 공부할 거야? 더 열심히 뭐 미련 남아? 딱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 미련 없어. 진짜 책 버려도 돼. 떨어져도 책 버려도 될 정도로 책을 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 했던 것 같아. 그 남편이 있고 뭐 있어도 그냥 결국엔 공부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하나 진짜 저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될 거고 포기하지 말고 힘든 수가 진짜 많아요.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가장 많이 위로가 됐던 거는 당연히 안지아 교수님 맨날 긍정의 힘을 엄청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진짜 놀고 싶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고 저 혼자 막 독서실 가고 하면은 그게 막 너무 그리고 저는 약간 소리도 예민해가지고 1인 독서실 있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그게 막 우울하고 답답해서 주말이 지나서 학원 오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와서 수업을 듣고 여기 앉아있고 눈 마주치셔서 교수님이랑 그냥 뭐 꼭 질문을 하진 않아요. 하면은 물론 다 일과성으로 답변해 주시지만 여기 앉아서 교수님들 수업을 듣는 것 자체만 다시 이제 마음이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책상에 유치하지만 제 원래 합격하고 나면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를 생각날 때마다 그 핸드폰 메모에 계속 써놨었고 딱 그 책상 앞에다가 저희 유럽 가고 싶어가지고 유럽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는 진짜 완전 열에 불타가지고 진짜 나 밤도 샐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또 막 점점 지쳐가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공부하다 그걸 그 사진을 봐. 그럼 다시 공부를 해. 나 저기 가야지.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결국에는 계속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면 계속 읽게 되니까. 왜냐면 몸이 지치니까. 책 또 보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책을 아무리 봤는데 모의고사 봤어. 우리 학원 모의고사 어렵잖아요. 모의고사 봤어. 봤는데 막 50몇 점, 60몇 점 봤어. 생물 막. 나 그동안 무슨 공부했지? 막 그렇게 우울하다가도 딱 그런 거 보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이게 간절했는지. 어차피 저는 딱 시작한 게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오래 해서 그런지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체력이 딸리고 계속 몸이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몸이 이상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이 병원을 그만두면 나는 이제 결혼되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병원 취직 못하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결국 안 되니까 이 진짜 몰랐던 이 고시 공부를 시작을 한 건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병원 다녔을 때 힘든 거 이런 것보다도 내가 처음 여기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게 자꾸 생각하게. 왜냐면 나도 사람인지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하루 일과가 하루 일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책상에 앉는 시간을 매일 적었어요. 일어나는 시간이랑 책상에 앉는 시간이랑. 근데 그걸 딱 적다 보면 아침에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어요. 똑같은 시간에. 왜냐면 처음에 공부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던 건 처음부터 책상에 똑같은 시간에 막 8시에 앉는다 쳐도 8시부터 공부 절대 안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한두 시간은 그냥 계속 앉아서 멍 때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몰랐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간에 앉는 습관이 제일 먼저 들였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주로 이제 이론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이후로는 많이 좀 이제 나태해지고 졸려지니까 그 이후에는 문제 푸는 걸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그날 문제를 풀고 이론을 했는데 내가 좀 몰랐던 부분,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을 다시 동영상으로 프리패스를 끊어서 실강이랑 동영상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녁에 다시 리뷰하고 계속 그 사이클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에 컨디션 조절 같은 거. 항상 그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삼계탕을 꼭 먹었어요. 삼계탕. 근데 왜냐면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진짜 몰랐었어. 그 경기도 시험 보기 2018년도 4월 달에는 시험 보고 저는 갈비를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단백질을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속에 탈이 안 났을 게 망정이지 그건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전에 너무 막 무겁게 먹는 거는. 근데 삼계탕은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근데 이제 뭐 하루 전에 먹으면 좀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꼭 몸보신 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수면 조절. 잠을 12시 전에 무조건 잠들려고 했어요. 왜냐면 잠을 못 자면 진짜 그 다음날 저는 너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계속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12시 전에는 무조건 잠들려고 노력했고 무조건 7시 전에는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8시에는 항상 책상에 앉으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맨날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책상에 앉았는데 계획표를 세웠어도 책을 펴놓고 너무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항상 집에 가기 전 독서실 다닐 때 1인실이었으니까 집에 가기 전에는 다음날 공부할 걸 미리 꼭 펴놓고 갔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날 와서 미리 이제 펴놓고 간 거를 딱 앉아서 보면은 다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빨리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꼭 펴놓고 가서 책을 펴놓고 가서 다음날 아침부터 봐야 될 책 그 부분을 펴놓고 가면은 딴짓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그랬는데 그 책을 펴놓고 가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은 꿀팁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진짜 그럼 제가 생각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 늘 하던 거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것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선생님만큼만 하면 무조건 붙는데 떨어질 수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을 때는 이제 뭘 보면서 먹는 게 되게 막 속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 같이 환경보건 내용 많은 데나 아니면 왜냐면 생물은 듣고서도 뭐 책을 봐야지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제 법규나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밥 먹을 때도 듣고 저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집에 한번 오시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밖에서 나가서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부하는 며느리라서 약간 뭔가 할도리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름 또 그래도 제일 손 안 가는 걸 해드린다고 그날도 이어폰을 꽂고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강의에 집중이 안 돼, 그 집중을 해서 뭐, 왜냐면 뭘 썰어야 되니까 집중을 안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계속 노출시켰어요, 계속. 자기 전에도 막 계속 듣고. 그냥 뭐라 하지? 그냥 일상 그냥 그런 것처럼 음악처럼 그냥 생각하고 솔직히 음악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학원 오며 가며 할 때 그 이어폰으로 동영상 듣는 거. 안 헤어졌던 부분들 특히나 법규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짜투리 시간 활용을 하려고 그럴 때는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들으면 되니까 수업은 그런 짜투리 시간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안 헤어지는 거 막 그 보건소의 기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책상에다가 항상 잘 보는 데 붙여놨어요. 막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에도 붙여놨어요. 설거지해서 그냥 딱 쳐다보면은 꼭 그런 거를 막 토시 하나 외우려고 막 길을 쓰지 않아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그냥 내가 짧게 요약을 해서 그냥 붙여놓고 계속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암기할 때 앞 글자만 따서 암기하는 거. 근데 그거를 해보려고는 했었는데 외워야 되는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나중에는 앞 글자만 따면 내가 무슨 내용을 땄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보는 거. 그리고 그 모의고사 연습할 때 꼭 시간 그 체크하는 거 그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나중에 시험자 갔을 때 시간 조절, 시간 분배 되게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만약에 오전에 생물을 2시간 공부하고 공주보건 2시간 한다 그러면은 생물 시작할 때 타이머 누르고 중간에 한번 시간 체크하고. 왜냐면 그날 해야 될 거 그날 끝나요. 왜냐면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시간 체크를 항상 과목별로 공부하는 그 계획표대로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나 그걸 되게 많이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과목별로 시간 체크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내가 시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있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세요? 8시에 책상 앉으면 중간에 12시부터 1시 밥 먹고 거의 한 12시간? 10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원래 12시간 공부했다 쳐도 막 진짜로 집중해서 한 거는 뭐 8시간, 10시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너무 내가 이게 좀 오류일 수도 있는 게 시간을 자꾸 체크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내가 지금 밥 먹은 지 몇 분 지났지? 막 이것도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나는 시간 조절 잘 하고 있다. 그냥 스스로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근데 공부하는 거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뭐 전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도 선생님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전 진짜.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2년 걸렸거든요. 2년 걸렸고 중간에 그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막 진짜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도 진짜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울고 아무리 긍정의 힘을 얻고 나 스스로가 긍정을 자꾸 불어넣어줘도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막 스스로가 엄청 그랬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어차피 나 혼자만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만 안 하면 분명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는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 똑같이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이만큼 견뎠으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견딜 수 있고 나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누군가가 또 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진짜 끝만 안 넣으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진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얘기해주기.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체크를 하고 크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쭉 푼 다음에 다시 보고 계속.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절대 안재 교수님도 그렇고 박영 교수님도 그렇고 늘 수업 시간에 해주시던 말씀이 모르는 거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인지라 저도 처음 시험 볼 때 진짜 당황했어요. 공중보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진짜 많이 당황했는데 당황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무조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보면 또 생각나요. 왜냐면 당황했는데 붙잡고 있으면 아는 것도 생각 안 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모르는 게 나왔어요. 시험을 진짜 많이 봤는데도. 근데 절대 그거를 딱 그때 직면했을 때 잡고 있지 말고 무조건 그냥 넘어가세요. 다시 보면 또 생각나요. 그 사람이 시험장 가면은 제 초인적인 힘이 나중에는 막 서울 시험 볼 때는 생물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교수님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못 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정신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딱 해당 부분, 왜냐면 시험 문제가 우리 막 1단원, 2단원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그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는 그냥 딱 봤을 때 딱 챕터 아무데나 폈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딱 적응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문제는 뒤죽박죽이니까. 근데 진짜 당황하지 말고 이 챕터를 공부할 때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줬지? 뭐라고 해줬지? 막 그거를 되게 생각하다 보면 교수님이 그냥 사담했던 것까지 막 기억이 나요. 막 시험장에서 옆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 같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 절대 당황하지 말고 넘어가고 다시 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몰랐던 건 저도 그냥 찍었어요. 왜냐면 내가 모르면 항상 남들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불안했던 건 내가 모르는 걸 찍었어. 근데 이제 누군가도 몰라서 찍었지만 그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난 찍어서 틀리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그건 진짜 운이니까 그거는 이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 대신 아는 거는 무조건 맞추자. 틀리지 말고. 그거 하나만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 갔어요. 근데 대신 일요일은 좀 늦게 갔어요. 늦잠 좀 자고. 근데 이제 물론 뭐 시험이 뭐 한 달, 두 달 있다, 2달 전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컨디션 조절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했고 이렇게 문제풀이 반 들어가기 전에는 일요일 날 그래도 한 12시, 1시? 점심 먹고 갔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놀려고 했어?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저는 그 모의고사 본 날도 그 내가 만약에 이달에 모의고사 볼 때 내가 뭐 공중보고 뭐 90, 생물 90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목표 딱 이루면 저 그날 꼭 맥주를 마셨어요. 왜냐면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나한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게. 아, 그러면 이제 그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뭐 술집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한 캔 막 이렇게 마셨는데 그 내가 이제 동기부여가 또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목표를 이뤄서 나한테 내 스스로 선물을 줬으니까 그 다음 때는 또 어떻게 또 해야지.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목표 점수 같은 거 세우면 좋을 것 같아. 뭐 그거에 엄청 점수가 안 도달하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진짜 도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 11월 때부터 모의고사 시작되잖아요. 처음 시험 봤을 때는 거의 한 생물도 반타작했나? 공중모도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잘 보면 좋고 안 보면 실전에 잘 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약간 무대뽀인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별 얘기 아닌데 진짜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무슨 얘기 해줘야 되지?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진짜 그런 생각 되게 도움이 많이 많이 돼요? 네. 많이 되죠. 진짜? 제가 들어도 너무 많이 도움이 진짜 돼요. 고맙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 나 말하다 울지 말아야지. 왜냐면 너무 생각이 나니까 울지 말아야죠. 그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없었어요, 저. 없었어요. 왜냐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커말 같은 거를 뭐 소소하게 따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필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도 없었고 주변에 뭐 그러고 따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대신 그래서 더 뭔가 절실했지. 왜냐면 가산점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문제 하나를 더 맞춰야 내가 그 합격선에 더 이제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없다고 해서 저도 다시 공부 시작할 때는 그거 되게 알아봤거든요. 사무자동화랑 커말 119 알아봤는데 그거 할 시간에 책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그 시험까지가 별로 시간이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투자를 거기다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책을 더 많이. 전 가산점 없었어요. 면접도 전 스터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하고. 근데 이거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뭐 집안 뭐 일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 스케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안 했는데 하면 좋은 건데 만약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합격을 해서 필기 합격을 해서 스터디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너무 막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시험 전과는 계속 기분이 이어서 오고 가시나요?
기본 이론서는 시험 전에는 그 문제풀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답 풀면서 까먹었던 그 잊어버렸던 그 부분만 기본서 다시 보고 다시 리뷰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시험 저는 주로 오답 그 써놨던 거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출이랑 단원별이랑 모의고사랑 틀린 문제 위주로 보고, 그다음 특강 때 그 자료랑 그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볼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는 딱 그 생각 안 나는 부분만 펴서 봤던 것 같아요. 운동을 제가 체력이 진짜 약해요. 몸 되게 약하고 저는 되게 잘 체하는 편이고 해서. 근데 운동을 그래서 따로 하진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근데 이게 별거 되게 아닌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되게 운동이 됐기 때문에, 왜냐면 늘어져 있진 않으니까 사람이 그 규칙적으로 되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따로 운동을 하진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 그 시험 보기 전에는 꼭 삼계탕 먹는 거 진짜 중요해요. 아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삼계탕 같이, 그러니까 꼭 삼계탕이 아니어도 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그런 거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몸에 좋은 걸로. 삼계탕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저도 힘들면 늘 삼계탕 항상 삼계탕 먹으면 몸에 피가 돌더라고. 진짜. 아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그 페퍼민트 차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마셨어요. 페퍼민트, 캐모마일 이런 거, 허브차. 커피는 진짜 뭐 한 잔이고 두 잔이고 진짜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속병이 나더라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허브차. 그게 약간 향도 그렇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페퍼민트 차. 일어나기 힘들 때 맨날 힘들었어. 일어나는 거는 진짜. 그리고 막 학원 갔다 온 다음 날은 진짜 피곤해서, 이게 수업이 뭐 1시 반, 뭐 4시 반 이때 끝나도 일단은 학원 와서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 때는, 일단 저는 알람 기본적으로 2번 정도 맞춰놨는데도 못 일어나는 날에는 그냥 눈 감고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더 늘어지게 자진 않았어요. 아직 아니겠네. 일어나야 돼 진짜. 일어나서 책상에 앉는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일단 몸을 깨워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냥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솔직히 알람 7시에 울려도 7시 한 10분? 뭐 이때 일어나도 멍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책상에 앉기 전까지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집에서도. 왜냐면 정신을 깨야 되니까. 아침에는 8시부터 앉아 있어도 실제로 집중을 딱 하는 거는 뭐 한 9시 넘어서 나중에 이제 나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시험에 가까워지면은 막 8시가 아니라 막 그전이라도 많이 앉아야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근데 앉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를 막 오래 하는 것보다 막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집중을 하려면 일단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니까, 뭐 일어나서 꼭 운동을 하진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그냥 약간 정신을 깨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멍하지 않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공부를 할 때는 그 공부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을 체크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까지 재게 됐고, 근데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냥 똑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학원 항상 늦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항상 일찍 왔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저는. 왜냐면 일찍 일어나더라도 아침에 잘 안 먹히잖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근데 뭘 느꼈냐면 아침을 안 먹고 학원으로 와서 항상 초콜릿 같은 거는 그냥 항상 가방에 사탕이랑 넣고 다녔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는 한 번에 생물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나오고 싶어서 어지러워가지고 현기증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틀 선식이라고 하나? 아예 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선식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 우유만 타서 그거를 이제 흔들면서 갖고 와서 학원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학원 안 온 날은 꼭 그거 하나는 먹었던 것 같아요. 아예 빈속이 아니라. 왜냐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진짜 당 떨어진 머리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초콜릿이랑 사탕 같은 거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 법규 교수님이 껌 씹으면 머리에, 지금 그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껌을 씹으면 머리 이렇게 회전이 잘 된다고 했나? 산소 공급된다 그랬나? 근데 저는 그거 좀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몰래 시험장에도 시험 시작하기 전에 상관없으니까 껌이나 사탕 같은 거 먹었던 것 같아요. 소리 안 나게.
그리고 시험 시작하기 전에 항상 뱉고. 왜냐면 이제 뭐 먹으면서 이제 머리를 순환시키게 머리를 깨워야 되니까. 그 공부 안 될 때도 그 껌 같은 거는 잘 씹었어요. 머리 순환되게. 그리고 막 그 법규 교수님이 이 눈 회전하는 운동 하라고 공부 안 될 때는. 근데 그러면 눈에 산소 공급돼서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면 진짜 눈이 약간 심리적인 건지 몰라도 약간 진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안 될 때는 껌을 씹거나 눈을 진짜 이렇게 크게 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 되게 도움됐어요. 진짜 별거 아닌 팁인데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시합 일주일 전에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정리 사실 그 오기 전에 그 스터디 그 썼던 걸 제가 어제 계속 봤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봤거든요. 나 어떻게 했지 잊어버린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도 몇 달 지났으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의고사 그건 똑같이 연습을 했고 주로 틀린 문제를 많이 봤어요. 계속 틀렸던 문제 오답노트 썼던 거.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그 오답노트를 보면은 계속 그냥 틀린 문제를 계속 보게 되니까 계속 그거를 익혔던 것 같아요. 다른 거 거의 안 보고 오답노트랑 모의고사 연습이랑 그랬던 것 같아요.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아, 공부량은 제 계획 세웠던 거를 제가 적었거든요. 그 만약에 그 공중보건은 1단원, 4단원, 10단원 양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1단원을 다 봐야지 해도 꼼꼼하게 보다 보면 1단원 다 못 보니까 그게 쌓이니까 다음날 또 2단원을 봐야 되는데 2단원 양이 되게 많죠. 역학구 단원. 그래서 나중에는 터득한 게 오늘 1단원의 2분의 1만 딱 보고 그 이론 보고 딱 기출하고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짤 때 많은 단원은 반만 보고 그다음에 그 양이 적은 공중보 같은 경우에는 뭐 8단원, 9단원 같이 보던가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꼭 순서대로가 아니어도 뭐 5단원, 6단원 같이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산업보건 지금도 똑같아요. 산업보건 뭐 식품 쪽 같이 보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서 양이 많은 거는 그 환경보건 4단원은 꼭 반씩만 보고. 왜냐면 반 봐도 어느 날은 그리고 질병 그 3단원 그것도 반씩만 보고. 근데 그게 양을 줄인다고 해서 뭐 더 그 다음날 반 정도 또 봐야 되니까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오히려 하루에 한 단원 다 봐야지라는 그런 부담보다는 덜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그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절대 뭐 하루 안에 1단원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단원 수가 좀 적은 데는 꼭 합쳐서 같이 보고. 그럼 또 이제 하루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 배분하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처음 시작하고 언제부터 이제 성적이 조금 한 두 번째 시험 봤을 때니까 그래도 한 기출 문제는 시작하고 나서 성적이 올랐던 거.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는 너무 빠르고.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고 그 전에는 책을 봐도 계속 까먹고 진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도 계속 반복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1년 안에 당연히 붙을 건데 저는 2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올해 다시 시작할 때는 뭘 느꼈냐면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처음에는 생물이나 공중보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을 아는데 문제에 접목을 못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경지에 딱 올라왔어요. 그게 뭐라고 해야지? 나도 모르게 터득이 됐다고 해야 되나?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렸고 선생님들은 더 짧게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걸렸지만. 그리고 공부 안 될 때는 뭐 문제풀이도 중요한데 그런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연습 같은 거.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충격도 많이 보고 내일은 다시 열심히 해야지. 오늘 이렇게 많이 틀렸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제 수업 때 했던 얘기랑 되게 많이 겹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선생님 오기 전에 내가 뭐 잔소리하고 있었냐면은 목표 점수 적었냐, 이번 주 계획 세웠냐,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첫 수업 때 하던 얘기 항상 그거죠. 합격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맞아, 적어놔라. 합격 쓰기 적어놔라. 맞아. 합격 목표 점수 적어놔라. 늘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첫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 또 저 자기계발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 자기계발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가 오더니 그게 너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이제 계획 세웠냐, 계획대로 했냐, 스스로 죄책감 안 느꼈냐 라는 얘기 항상 물어보는 거고 원하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수업 늦지 마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라. 이 귀한 시간에 그래야지 나중에 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험장 갔을 때 교수님 옆에서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경지가 왜 올라갔겠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데 그것도 영상 듣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옆에 시험 보러 같이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은 저는 2년이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이 선생님의 실력으로만 1년에 합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첫 수업날 그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면접 떨어지고 온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붙는다. 근데 어디로 붙느냐? 나한테 제일 좋은 지역으로 붙는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두가 제일 원하는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서울로 붙었어요. 경기도 광명 점수도 높은데 왜 떨어졌겠어요? 서울시 가려고 떨어졌지.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가 경기도 교수님 면접 떨어졌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얘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라고 생각 진짜로 이거 지금 나한테 잠깐 조크를 하고 있는 건가? 장난하는 건가?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너 서울시 붙으려고 떨어진 거니까 괜찮아. 어차피 네가 갈 때가 서울시여서 거기 떨어진 거야. 괜히 거기 붙었으면 서울시 못 갔을 거고 광명 갔으면 뭐라고 했어 내가. 얘랑 안 맞는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 그 사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건 그냥 내 지역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포기하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포기하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한 사람이 포기해요. 왜냐면 본인이 알거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하면은 떨어질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포기를 못하지. 난 이만큼 했거든.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이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흔쾌히 오겠다고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자리를 가지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괜히 이 선생님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는데 제가 사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줘서 제가 엄청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소름이 돋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 뭐냐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최대한 많이 와서 똑같이 여러분 뒤에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상 앞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내년에 교수님이랑 합격하면 뷰스도 가야 되고 합격한 다음에 여기 와서 후배 선생님들한테 나의 합격 경험담도 들려줘야지를 꼭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이 꿀팁들을 가져가서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정 선생님한테 박수 좀.